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효문화마을 관리사업소와 자치행정국 소관, 회계과, 민원여건과와 문화경제국 소관, 문화체육관광과, 평생교육과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일정에 따라 효문화마을 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효문화마을 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효문화마을 관리사업소장 강명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석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구발전을 위해 애쓰심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효문화마을 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1축에서 82축까지 세입 예산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848만 9천원, 기타 사용료 2237만 3천원, 객실 이용료 등 기타 사업수입 6억 8192만원, 이자 수입 및 그외 수입 2112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 보조금 2억 1천만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에서 388쪽까지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효문화마을 관리사업소 2026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43억 7,444만 5천원보다 4.3%가 감액된 41억 8,6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휴양객실 운영 등 복지서비스 지원 8억 5,607만 9천원, 효문화마을 시설관리 2억 8,416만 7천원, 376쪽 뿌리공원관리 9억 3,384만 1천원, 379쪽 한국축복박물관 운영 2억 5,235만 5천원, 기타 인력운영비 15억 9,793만 1천원, 기본경비 2억 6,18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효문화마을 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효문화마을 관리사업소에서는 효문화마을 관리사업소 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문화마을 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수입니다. 효문화마을 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 규모 및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 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8,823만원 감소한 41억 8,625만원으로 세입 예산은 주로 식당 이용료 및 뿌리공원 유료시설 수입 등 사업 수익과 뿌리공원 관리에 따른 시비 보조금 등이 반영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효문화마을 이용객 증가 추세를 반영한 휴양 및 편의시설 운영 인력과 물품 확보로 노후화된 시설을 대체하고 쾌적한 환경 유지 등의 대부분 사업소 운영에 따른 시설비와 인건비 등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 설명서 자료 36페이지고요. 사업 명세서 374쪽입니다. 대관 시설 해서 테이블을 좀 여러 가지 한 32개 정도 교체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내구 연한이 많이 지나서 교체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저희 대관 시설의 그 탁자는요. 예. 그 수강당에 16개, 세미나 1, 2에 14개, 15개에서 총 45개가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 현재 전부 전수조 상황에 8년 이상 내고년 지난 게 네네. 한 36개가 있습니다. 네네. 그 중에 이제 고장나고 파손되고 또 이제 사용은 가능한 한 기울기가 좀 맞지 않는 탁자가 24개가 있습니다. 그럼 내구 연한이 보통 8년으로 기준을 네. 잡으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강당이 16개, 세미나실 1, 2에 해서 29개. 해서 전체가 보니까 45개 중에서 8년 이상 된 거는 한 36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중에서 32개만 이제 교체를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구 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 그래서 지나고 나머지는 이제 기울기도 사용은 가능한 한 기울기가 있는 것 같고요. 파손된 예.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럼 나머지 4개는 그냥 사용하실 만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행이시긴 한데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세미나실은 괜찮은데 소강당을 조금 12개만 교체하시는 것 같아요. 소강당이 8년 이상이 한 16개 예, 정도 16개.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대로 교체해서 사용하시면 문제는 없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구연한 기준으로 보면 다 교체하심도 나으실 것 같은데 5년 이내가 9개가 또 있어가지고요. 네, 그거는 네. 제외했습니다. 예, 5년 이내도 있고 네. 또 8년 이상이 내구연한도 지냈는데 일단 사용 가능해서 이제 네. 그거는 뺐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42쪽이고요. 사업명세서 376쪽입니다. 뿌리공원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제 올려주셨는데 이제 증언 사유를 보니까 근무일수 조정에 따른 거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무일수를 어떻게 조정하신 거예요? 지금 몇 명 근무하고 계시죠? 여기에? 저기 인부가 총 시설 이용용 인부 4명 하고요. 4명이요? 관리 인부가 3명이어서 총 7명. 예. 7명 근무하시는데 이제 해서 아무래도 기간제시다 보니까 시간당으로 해서 좀 교체로 이제 근무를 하실 것 같은데 네. 예, 그러면 이제 감액을 하시면서 이제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절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7분이 이제 조절을 하신 거예요? 이제 근무하시는 인원은 그대로죠? 총수 이제 제가 그 설명을 드린 총 7분 근무하는 건 아니고요. 예. 일반 근무할 때는 3명이 근무를 하고요. 네. 근데 성수기 때 또 3명이 더 추가로 근무하기 때문에 4명이 근무하고 성수기 때 3명이 추가하게 되기 때문에 그럼 일반적으로 그러면 성수기 비성수기 해서 네. 처음 비성수기 때는 이제 4분이 이제 교대로 이제 근무를 네. 하시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비성수기 때는 성수기 때는 이제 성수기 때는 3분 더 추가해서 이제 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럼 성수기나 비성수기의 이제 기간은 똑같으실 건데 그럼 시간의 조절이신 건가요? 예, 시간의 근무 수당 지급을 고려해 가지고요. 기본급수를 조정해서 산정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간의 근무는 거의 이제 안 하시는 상황이신 건가요? 성수기 때는 시간의 근무 안 하시고 가능하세요? 시간의 근무 수당은 이제 그 12시간 해서 3인 해 가지고요. 네네. 8개월을 1.5배 해 가지고 산정을 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일단 이거 산출기초 좀 한번 부탁을 좀 예,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4차 정리 추경 때 그때 이제 근로자 보수해서 그때 좀 감액을 하셨어요. 네. 그때 당시는 이제 60세 이상 근로자 채용에 따른 보험료 절감으로 해서 감액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그분들도 일단은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지만 이제 60세 이상이 되실 수도 있고 60세 이하가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정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니까 올리셨다고 보면 되나요?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감액을 일수로 감액을 하셨는데 또 오히려 정리 추경 때보다 금액은 늘은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제 그대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60세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이 네, 있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비성수기 기준으로 4명 중에서 네. 몇 분이 60세 이상이세요? 세 분입니다. 3분. 네. 네, 일단은 그 감액 분은 이제 제외하고 네. 그냥 일반 정원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일단 올리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66페이지 기타직 보수 이 부분은 이제 얼마 전 정리 추경 때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주셨던 부분이에요. 결혼 보충 요구 다시 승인 올리셨나요? 네. 12월 3일 예결이 끝나고요. 예. 저희 업무보고 작성을 하고 저녁에 이제 업무보고를 했고요. 네네. 아마 12월 4일 날 아마 이제 해당 부서도 다 메모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인지했고요. 네네. 이제 총장님 의견은 구청 초원경찰 배치 현황 등을 고려해가지고 네네. 인력순환 배치 가능한지 행정지원과에다가 종합적인 검토 지시를 내렸습니다. 네네. 그럼 아직 그리고서- 결과는 나오시지 않은 예, 거고요. 어제 이제 12월 8일 날 이제 행정지원과다 담당 부서에다 문의 결과 이제 타부서 인력 현황 고려해가지고요 인원순환 배치 검토 중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그 전에 이제 하셨을 때 이제 해서 답변이 좀 안 좋은 답변이 나오긴 했었지만 네.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제 공무직 정원 관리 규정 제 8조를 보면 공무직 정원을 관리할 때는 인력 질단의 결과 남은 인력 발생 시에는 그 정원을 줄일 것이라는 준수 규정이 있어요. 예, 알고 계시죠? 이 직무에 관련해서 인력 진단 따로 받으셨었나요? 그거는 받은 건 없습니다. 이런 건 없으신 상황에 네. 그대로 거기서 그냥 통보가 조금 인력 확충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냥 수긍하셨던 거예요. 이제 그때 저희가 이제 판단한 거는요. 9명을 기준에 판단한 거는 이제 당초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숙직자가 2명이 발생을 합니다. 매일. 그럼 네, 2명이 네. 그 다음날 대체 업무가 들어가고요. 그렇죠. 그 다음날 또 2명이 또 숙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4명이 제외가 되고 이제 사무실 근무 인원 한 2명 하고 하다 보니까 만약 병가나 휴가철 되면은 순환이 근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9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 예. 아마 6월 달에 아마 1차 요청을 했었고요. 예, 그런 상황도 충분히 소장님께서 더 이제 현장을 아시니까 네. 더 아시는 상황인데 거기에 지금 법적 절차도 지금 따르지 않은 상황이었던 게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더 이상은 발생의 이제 업무 공백에 따라서 기존 인력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세심하게 고려하시고 인력 진단 같은 것은 요구하실 것은 정확하게 좀 요구하셔가지고 예, 인력 배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네,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수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수열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예, 설명자료 57쪽 문화서비스 지원 사무관리비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예, 본 예산은 족보박물관의 관람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 신규 사업으로 AI 전시 안내 장비 임차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본 의원이 국외 연수 경험을 토대로 족보박물관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서 전시 콘텐츠를 강화하고 관람객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방향성과 맞물려서 재빠르게 신규 사업을 추진한 점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빠르게 일 추진을 해주셔서 우리 소장님과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도입하려는 AI 전시 안내 서비스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 관람객들에게 어떤 형태로 안내가 제공이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I 서비스 전시 안내 시스템은요, 그
그 전에 이제 QR 코드, 핸드폰의 QR 코드나 모바일로 사용해가지고 개인 스마트폰에 활용이 가능하고요. 앱을 설치해가지고 그 접속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우리 이제 촉법박물관 성시유물 위치라든지 모든 걸 현황을 설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이제 다문화 가져가고 그 전에는 외국인 관람객 때 해당 국가로 이제 안내 제공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이세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 관람객에게 해당 국가 언어로 제공할 수 있게 30여 개국 언어로 이제 안내하게끔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촉법박물관을 많이 찾아오는 아동, 어린이들에게 캐릭터나 또 성인에게 맞춤형 정보 같은 거를 입력을 해가지고 다양한 정보를 이제 제공하게끔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해당 예산이 보니까 그 임차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뭐 어떤 길기는 뭐 임차를 하고 또 어떤 거는 뭐 사용료를 내고 뭐 이런 게 있나요? 그런 거 내용. 아니, 그러니까 근데 거의 기계 자체가 임차가 더 효율적이고 수시로 이제 유지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임차하는 걸로 반영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기계를 임차하는 거죠? 그 키오스크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 자체 그 기계를 임차하는 거. 잘 알겠습니다. 최근에 AI 기술이 빠르게 일상에 도입되고는 있지만 아직 기술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특유의 어색한 말투라든가 감정 없는 응답 등은 그 관람객들을 하여금 좀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도입 예정인 안내 서비스 실제 음성 한번 직원분들이나 소장님 체험을 해보셨나요?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 해봤습니다. 예. 예. 저기를 한번 저기 임차를 할 때 네네네. 그 아동 목소리부터 예. 저기 성인 목소리까지 다양하게 할 수 있게끔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람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엇보다도 사용자의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시연을 확인한 뒤 서비스 도입의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꼭 하겠습니다. 한번 그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확인을 조절해야 되는 게 AI 시스템으로 해서 안내를 하게 되면은 우리 지금 시에서 파견되어 계신 문화관광 해설사가 7분이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과 어떤 역할 부분에서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했던 뭐 좀 조절을 고려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그걸 한번 제가 검토 한번 도입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해봐서 저기 중복되는 거 있는지 한번 파악을 아직 못 해봤는데. 안내다 그러면은 분명히 중복되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미리 좀 조절을 해 놓으셔야 그 안내사분들도 조금 빨리 적응을 하실 테고 덜 서운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 면밀한 검토 후 사업 추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꼭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내년도 예산은 좀 감액이 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 1억 8,823만 원 정도가 이제 감액이 됐죠. 네, 그래서 41억 8,621만 원, 약 한 4.3% 네, 정도 감액이 됐네요. 네, 이제 뭐 감액이 됐으니 뭐 질의가 뭐 얼마나 좀 더 있겠습니까?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거는 뭐가 있나요? 아까 유수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AI 산업 그게 신규 사업이고요. 예. 1억 8천 감액 주거는 이제 인건비, 조직 개편에 대한 인건비하고요. 그 다음에 그 구피 사업 산책로 정비 2억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설명자료 8쪽 이렇게 좀 볼게요. 의원님. 예, 이제 힐링 아카데미 일반 수용비 예. 34쪽도 있고 예. 설명자료 이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 이제 효 힐링 아카데미는 이제 시범 운영을 시작한 지가 벌써 한 3년이 됐어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렇게 우리 직원분들한테 효 문화마을 대표 프로그램으로 이제 자리를 지금 잡아가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신 우리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보면은 교육비가 1인당 25만 원에도 불구하고 2024년 실제 수납액을 보면 968만 1천 원이에요. 네, 편성 단가하고 정확히 맞지 않는 이제 부분이 좀 있어요. 자, 실제 수납액과 1인당 교육비 단가 사이에서 뭐 차이가 발생한 원인이 좀 있나 이게? 네. 제가 여기 이제 그 보직 받고 와서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특히 올해 25년도 같은 경우는 그 참여자가 총 1회 20명 정도 해서 80명을 잡았는데 올해 총 참여자가 56명입니다. 그래서 그 참여자가 많이 줄다 보니까 세입이 많이 줄은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만족도는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문제는 참여자가 적다 보니까 그 당초 목표인 그 우리 효문화 마을과 뿌리공원을 하고 우리 중구의 자원을 홍보할 수 있는 게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내년은 저는 새로운 방안으로 이제 추진하고자 했는데 그 담당 이제 팀장 얘기는 내년에는 전국에 있는 각 관공서뿐만 아니라 기관에다 통보를 해서 또 한번 활성화 한번 해보겠다 해서 우선은 담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한번 참여자를 한번 20명, 1회 20명에 밑박할 수 있게끔 한번 최대한 홍보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일에 있는데 20명 정도? 예, 20명을 잡았는데 지금 10명에서 15명 안팎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요? 예. 뭐 부가치세 이제 이런 걸로 차익이 발생한 것은 없어요? 차익.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제 그 1인당 25만 원인데 예. 편성 이 단가하고 실지 수납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예. 예. 부가세와 관계는 없어요. 그것까지 아직 포함된 금액입니다. 포함된 예, 금액이에요. 예. 이제 교육비가 그대로 이제 세입으로 편입돼서 이렇게 다 포함시켜서 들어오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1인당 이제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1인당 교육비 원가 그대로 세입에 편성할 게 아니라 다 세금 등을 납부하고 실제 세입으로 들어오는 금액을 좀 편성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 생각은 그런데 어떠십니까? 뭐 그거는 다시 한번 끝나고요. 예. 그게 담당 팀장하고 지금 그래서 우리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이렇게 좀 하신다니까 이 전국에 여기를 효 힐링 아카데미를 이용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네. 좀 넓히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럼 네. 방금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네, 그게 저희 토론에서 결과가 거기 나왔습니다. 네, 잘 생각했습니다. 네, 세출을 한번 볼게요. 네. 이제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동일하게 1,600만 원 예산이 이제 편성된 걸로 네, 됐어요. 네, 효 힐링 아카데미의 이제 안정적 이제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으로 하는 것을 이해를 하는데 올해 추진된 4회차까지 정산 결과를 보면 집행 잔액이 약 한 3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참가자 이제 수는 이제 기수별로 하선에 이제 확정되는 만큼 세입 또 세출 규모 역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이제 구조인데 참가자 수하고 해차 계획을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필요한 경우 정리 추경을 통해 조정하는 것이 적정한 예산 운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이건 제가 내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일에 의해 운영을 해보고서 네. 그 결과를 보고서 지난번에 제가 그 행정자치위원인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공무원으로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뭐 60명에서 100명 사이 된다고 해도 효과가 100명이지만 이거를 이 자원을 그 50만 이상 유튜브 구독자가 50만 이상 유튜버한테 홍보를 반향을 그렇게 바꿔가지고 그 네. 구독자가 객실에서 함께 지내면서 중구를 홍보할 수 있는 걸 해보면은 더 훨씬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그래서 50만 구독자가 이제 객실에서 같이 이제 구독자들랑 함께 중구에 머물면서 중구를 관광하고 거기를 유튜브에 홍보를 하면은 기본 50만에서 100만은 두 번 이해만 해도 100만이 되니까 그게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토론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는 한번 이거를 한번 운영을 해보고 하반기 지금같이 똑같이 이제 그 신청이 적던지 효과가 부족하면은 하반기는 그 유튜브 구독자에 갈 수 있는지 한번 그 담당 팀장한테 법적인 검토를 해봐서 내년에 한번 반영을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는데. 예. 이제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을 네. 이제 좀 검토해서 네.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예,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24페이지) 한번 볼게요. 설명자료 희왕객실 운영 일반 수영비. 네. 이제 이 예산도 이제 뭐 올해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이랑 똑같이 올라왔어요. 네. 2,852만 원. 이제 침구류 구입, 또 청소 용품 등 이제 구입이죠. 뭐 네, 그렇습니다. 살 것이 많겠죠. 네. 지금 객실이 몇 개라고 하셨죠? 게시가 24개입니다. 24개. 네. 침구류 이런 이제 구입, 뭐 이제 청소용품 이런 것은 해마다 이제 또 이렇게 구입을 하죠. 이제 차렵 이불 같은 거는 저희가 한 160장이 있고요. 네? 차렵 이불, 그다음 여름 이불이 한 160장이 있고, 예. 이불 커버가 한 180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 위에 이제 커튼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차렵 이불 같은 경우는 21년도 4월달하고 24년 10월달에 이제 거의 구매한 거고요. 여름 이불은 23년하고 24년에 구매를 했는데, 이 이불들이 이제 객실 손님이 주무시고 나가면은 세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세탁을 하다가 자주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쉽게 이제 그 뭐라고 하냐 해져 가지고 귀찮은 그 경우도 발생하고 해서요. 올해도 이불을 구매할 때 제가 담당자하고 이제 문창시장하고 태평시장하고 여러 군데 다녀봤습니다. 다녀봐서 이제 문창시장에 이제 그 공장을 직접 가가지고 그 세척을 해도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이불을 그래서 좀 얘기를 해서 그 폴리로 섞은 걸로 해서 구매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그 해마다 구매하는 게 그렇게 그런 경우 때문에 많이 해줘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래 참 본의원이 이제 알아봐도 참 고생들 많이 하시는구나. 공무원들이 일일이 시장 가서 시장 조사하고 또 그런 거 구입해야지. 내가 참 고생이 많다는 걸 알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효문화마을 관리소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저쪽 외곽으로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어떠한 긍지를 가지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 이제 감사의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정리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국 문중에서 효문화마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즉 문중 단합대 이런 것을 저번에 한번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문중 단합대 같은 것을 좀 유치하도록 좀 애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이 소장님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네. 예산서는 아니고 이 예산의 성과계획서 좀 한번 볼게요. 성과계획서.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392페이지) 좀 한번 볼게요. 네, 위원장님. 그 정책 사업 목표가 다양한 체험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효문화 공간을 조성한다고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단위 사업으로 복지 서비스 지원, 그다음에 효문화 마을 관리 사업소 시설 유지예요. 네. 근데 지금 측정 산식을 보게 되면은 시설 관리에서는 계절별 조경 관리 4회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이 측정 산식이. 예, 예. 시설 환경 조성에서 이 계절별 조경 관리 이 식재하는 게 지금 뿌리공원도 마찬가지고 계절별 꽃식재 추진 실적으로 이 단위 사업을 잡는 게 과연 맞는지 좀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매년 이 성과관리, 성과지표에 대해서 좀 형식적으로 이렇게 잡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효문화 마을 시설 이용 만족도에서 시설 종합 만족도 이 하는 거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걸 가지고 만족도 조사를 하세요? 저희가 객실하고요. 네. 그다음에 대관 시설을 이용한 이용자들한테 그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 설문조사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 나온 걸 가지고서 만족도 조사를 평가를 하고 이 있습니다. 시설 이용 만족도라는 게 정책 사업 목표라는 게 지금 잡아놓으신 게 체험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효문화 문화공간 조성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만족도 조사는 그냥 객실 이용객들한테 객실 만족도를 측정하는 걸로 한다 치면은 객실 만족도라는 거는 쾌적한 시설 환경 조성에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서 지금 다양하게 대관료 같은 거, 대관이나 이런 것들도 대관 만족도도 시설에 관련된 부분이지 지금 정책 사업 목표랑 단위 사업이 지표 잡은 거랑 설문조사하는 거랑 내용이 지금 하나도 안 맞잖아요. 지금 효문화 마을 시설 이용 만족도나 시설 환경 조성이나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다양화라든가 체험 공간에 대한 그런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그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거고, 시설 환경 조사에서는 그 객실이라든가 식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서 시설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고, 두 번째가 이 뿌리공원 관련된 건데, 사계절 아름다운 뿌리공원을 조성하여 이용구역 편의를 증진하고 쾌적한 공연 환경을 조성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도 지금 뿌리공원 계절별 꽃식재는 이 사계절 꽃 식재는 매년 하는 거고 기계적인 업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뿌리공원 만족도 조사도 내내 이 꽃식재 하면서 와서 그 뿌리공원 둘러보고 이 시설에 대한 그냥 사람들 만족도인데, 이것도 보면은 두 개가 겹치는 부분이거든요. 분리를 시켜서 따로 잡고. 세 번째, 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전시 관람 환경을 제공하여 다양한 구민 참여형 한국 족보박물관을 운영한다는 정책 목표예요. 족보박물관, 구민 참여형 족보박물관을 운영한다는 정책 목표가 정확히 어떤 건지를 본 의원이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뭐 족보대학이라든지 아니면 그 저희가 이제 전시, 특별 전시라든지 일반 전시라든지 순회 전시 같은 그걸 말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구민으로 한정을 하실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부분하고요. 네. 단위 사업이 교육문화 행사, 학예 연구 활동, 시설 관리 이 세 가지를 잡아주셨는데,
지금 성과지표로 문화유산 계승, 표문화 확산 및 문화체험 제공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도 또 겹치는 거예요. 아, 네. 지금 교육문화 행사에 보시게 되면은 교육문화 행사의 문화예술 계승, 문화유산 계승이라는 부분이 뭐 족보대학 운영이라든가 어린이 박물관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잖아요. 네. 그게 효문화 확산 문화체험하고 겹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걸 그리고 측정 산식이 업무 추진 횟수 3회, 업무 추진 횟수 20회 이렇게만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업무 추진한 횟수로만 평가를 매겨서 지금 저희들이 각 파트별로 효문화 마을 운영이라든가 뿌리공원이라든가 족보박물관에 편성된 이 정책 목표나 단위 사업을 가지고 편성한 이 전체 예산에 제대로 그게 효과가 있는지를 측정하는 게 성과관리 계획서인데 지금 보시면은 예산하고 이거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라는 거. 이 부분은 한번 전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한번 다시 지표를 산정하시고 운영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네. 바로 이제 그 상의하고 회의해서요. 바로 네. 지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부천에 네. 족보문화재단이라고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아니, 못 들어봤습니다. 그분들이 제가 보니까 2018년인가 의성에다가 족보박물관을 짓겠다고 MOU를 맺었고 지금 한 3만 5천? 그 정도 국립중앙박물관보다는 조금 적기는 한데 그 족보문화재단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도 이제 전시공간을 만들어갖고 이제 그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도 상당히 이제 오래 전부터 이런 것들을 이 족보를 수집을 하시고 소장을 하시고 또 이제 그 내주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한 분위기 파악은 좀 보셨는지? 아, 지금 그 파악해 보니까요. 네. MOU가 해지됐고 네. 의성 사업이 취소가 됐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사업은 추진은 안 된 것 같은데 네. 그 거기에 족보박물관을 세우고 족보를 채우려고 하는 게 이 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아마 자료를 가지고 아마 하려고 했었던 것 네. 같아요. 지금 뭐 부천에서 그분들이 지금 뭐 이게 일반인들도 불러다가 이제 이 공간을 제공하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저희들이 이제 이게 독보적으로 갖고 있는 시설이고 그 유물들이 저희들이 또 특별하게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라든가 저희들 또 뭐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또 이제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거기서 조금 그런 정보 입수라든가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 일부분이라도 그런 부분에 조금 배려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인력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시설이나 사업에 있어서도 그런 게 조금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내년에 조금 더 어쨌든 용역 결과 나오는 거를 기다리지 말고라도 먼저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 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 관리사업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이미 들으셨으므로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어제 이어서 고생 많이 네,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회계과 이제 전반적으로 외부청사 이제 이전
하는 부분이 제일 이제 이슈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몇 맞습니다. 가지 이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이제 일단 저는 일단 청사 확충 기본 구상 용역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결과를 이제 일단은 이제 계획을 하셨다고 생각은 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네.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기본 용역 결과를 보면 현 청사 유지의 적합성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제일 적합하다고 나왔었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확충 단계별 확충 방향으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가장 이제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맞습니다. 이제 단기 방안도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쪽으로 이제 구상하시긴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청사관리기금은 26년도에는 전혀 예상이 없으시더라고요. 이자 네. 정도밖에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구산을 안 하신 건가요? 지금에는. 그 청사관리기금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본 청사에 대한 건립기금으로 활용하고야 지금 청사건립기금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청사 용역 결과물을 봤을 때 그 결과물을 가지고 본 청사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 좀 드렸습니다. 예, 예. 그래서 당초에 제시했던 것들은 복합 관련된 그 건물로 저희들이 그 용역 결과물은 나와 있지만 단독 그 청사로 갈지 또 복합으로 가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갈지를 저희들이 좀 면밀히 지금 검토해서 다른 타 지자체 사례도 지금 물론 용역의 결과물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본 청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좀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청사관리기금은 추가로 저희들이 이제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정립이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립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대로 지금 검토도 필요하고 방향성을 이제 계속 계획하셔야 되고 네. 하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네. 쉬운 건 아니니까요. 네, 그렇게 맞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추진하고 싶으셨지만 그만큼 어려웠던 부분인데 네. 그건 그거고 네. 모금은 모금대로 기금은 좀 같이 계속 누적됐으면 좋겠는데 네. 또 26년도에 또 예산이 없는 부분도 좀 이제 아쉽고요. 그런 예, 예. 상황에 일단 지금 이렇게 외부 청사로 이제 몇 개 부서하고 평생학습관 이전을 하시려고 올려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의원님. 일단 단기 방안을 이제 추진하시긴 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네네. 몇 가지 이제 질의 드리면 평생학습관 이전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저희 지금 24년도 뉴빌리지 공모사업 최종 선정된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기에 보면 정주 여건 개선으로 복합 편의시설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조성 계획이 있으세요. 네, 알고 그리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에 평생학습관, 교육공간 등으로 되어서 이전하시겠다고 계획이 있으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29년도까지 이제 준공 예정인데 네. 그럼 평생학습관이 일로 가시기로 했던 계획이 무산되신 건가요? 변경되신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의원님.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대형동 뉴빌리지 사업 그 공간 범위 내 섹터 범위 내에 네. 평생학습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건립 관련된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현재 그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대형동 그 청사 옆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지금 평생학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공간에 대한 부족분과 강의실이 없어서 사실은 한계점이 분명히 드러나고 그 있습니다. 부분은 네. 이제 전부터도 늘 했던 맞습니다. 이야기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뿐이 아니라 무슨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분들 센터라든지 유가족부터 있는 것들이 너무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에 확실하게 지금 뉴빌리지 사업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복합 편의시설에는 평생학습관이 가겠다고 정확하게 공시가 되어 있는데 네. 9년도에 이제 계획대로 추진하셔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따지면 26년도에 간다고 치면 3년 만에 다시 또 비용을 들여서 다시 또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들어요. 네, 지금 상황을 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평생학습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2029년도 뉴빌리지 사업 관련된 분들의 그 건물 내로 이전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네네.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평생학습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확충 문제가 계속 사실은 전부터 있었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자 지금 이번에 그 저희들이 캠코 관리하고 있는 그 나라킴 선화동 건물로 이번에 그
임대를 하면서 그 공간 속에 좀 넣어서 우리 주민분들이 조금이나마 더 그 안에서 평생학습의 그 교육 과정을 좀 더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뭐 이 추진 과정 속에서, 의지에는 네. 저도 100번 이해는 해요. 그런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와중에서도 서로 이해를 구하면서 운영을 했었고 더 이제 좋은 곳으로 확충 이전을 하기로 된 계획이 있었는데 그 이제 그 3년 사이에 더한 10년도 기다리셨는데 지금 3년 사이에 충분히 이전할 수 있는 계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전비를 통해서 다시 또 가시겠다고 계획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층별을 한번 봤어요. 네네. 층별을 보니까 지상 4층에 소통 배움터, 네. 예, 소통 배움터라고 해가지고 미디어 스튜디오. 네. 이게 뭔가요? 지금 이 미디어 스튜디오라고 돼 있는 것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기획 홍보실 내에 있는 그 미디어 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홍보 영상을 그럼 직접적으로 기획 예, 홍보실도 만들면서 여기로 가는 건가요? 그 미디어 팀 팀만 따로? 아닙니다. 그건 아니시죠? 네네. 그래서 그 미디어 스튜디오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그 동영상 제작을 위한 그런 스튜디오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어 팀이 있기 때문에 그 팀을 활용해서 좀 더 그 공간적인 국장님. 부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네, 국장님, 저희 25년 본 예산에 미디어 스튜디오 조성 예산 올라왔던 거 알고 계시죠? 말씀하셨던 대로 네네네. 기획실 예산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업이 그대로 저희가 삭감했을 때 충분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살짝 여기 담아가지고 지금 미디어 스튜디오만 가에 해도 예산이 지금 3천만 원이 추가된 거예요. 이거는 지금 평생학습과에 따로 올라 있어요. 여기 지금 회계감에 올라온 것만 13억, 거의 14억이고요. 네네. 지금 따로 평생학습과에 이렇게 또 올라왔어요. 미디어 스튜디오에 대해서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왜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고 그거보다 더 급하게 추진돼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셨는데 이렇게 살짝 넣어가지고 또 조성하는 거를 삭감됐던 거를 또 여기에 넣으신 자체에 대해서 많이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고요. 미디어 팀이 자체가 좀 움직이기 때문에 의원님 지난번에는 스튜디오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에는 미디어 팀 자체가 이 공간으로 좀 이전을 하면서 이전 안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여쭤봤을 때 지금 미디어 팀이 일로 가나요? 기획실에 있더니 그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아니요. 기획 홍보실이 일로 가냐고 물어보셨을 때 기획 홍보실 가지는 않고요. 아니, 제 거기에 기획 있는 홍보실에 미디어 팀. 미디어 팀이 가냐고 질의드렸는데 뭐 그 말 서로 이제 그게 네.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네네. 본 의원이 이제 생각할 때는 지금 저희가 삭감했던 예산이 그대로 여기에 살짝 들어간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회계가 예산이 지금 전체로 올라오신 게 대충 얼마인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한 14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3억 얼마니까. 네, 전체적으로 13억 그렇습니다. 8천,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국유재산 대보료해서 토지정보가에 따로 2억 2천 또 올라와 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가 예산은 얼마인지 아세요? 평생학습관 이전 비용으로 저희가 지금 5억 8천만 원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네. 그러면 합하면 얼마인지 대충 계산되시죠? 네네. 계속 재정은 어려운 상황인데 게다가 평생학습관은 이전을 하기 위해서 계획도 세워져 있는데 고작 이 금액을 가지고 이 큰 지금 재정 어려운 상황에 이 큰 금액을 가지고 3년치로 사용한다는 자체도 좀 많이 아쉬움이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를 지금 대보려면 1년에 2억 2천씩 계속 지금 지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보증금이 맞습니다. 아니잖아요. 네네. 월세 개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아예 그냥 매입을 하실 계획은 안 세우셨어요? 매입 계획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그 검토했던 걸로 알고 있지만 그 소유주인 그 관리부서인 그 캠코 쪽에서 네네. 아직은 그 매입 계획까지는 저희가 그쪽에서 매각 계획이 없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리모델링까지 딱 해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공유재산을 늘려서 어떻게 보면 재산을 확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하나은행도 그렇고 여기 지금 나라키움도 그렇고
계속 지금 소멸성으로만 간다는 자체를 느껴져요. 그래서 많은 아쉬움이 좀 있고요. 네. 그럴 바에는 아예 조금 더 서둘러서 저희 재산으로 해서 센터라든지 이런 건립 계획들 많잖아요. 거기에 집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아쉬움도 있고, 이것만 해도 예산이 지금 막대한데 거기에 또 이제 말씀대로 평생학습과 이전을 하면 그 자리에 제일 지금 가장 크게 이제 유력화되는 게 저희 복지센터가 이제 행정복지센터가 아무래도 협소하잖아요. 네, 네, 그게 맞습니다. 확충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이제 확장하는 데는 필요한 추가 예산, 이거는 확장이 필요하니까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예산 면에서 또 들어갈 거고요. 행정복지센터 말씀. 예. 네. 예. 지금 그리고 또 청사내에서도 한 3개 부서까지 이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따로 또 이제 다른 확충을 하다 보면 부서별 뭐 칸막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또 필요하다면 또 리모델링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예산을 어느 정도 들어갈지를 예상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요 나라 키움 관련된 이 센터로 이전하는 비용은 지금 말씀하셨던 리모델링 비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대형동 그 평생학습관 현재 쓰고 있는 그 평생학습 관련 그 공간은 지금 대형동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협소한 공간을 활용해서 쓸 계획으로 있고요.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 비용은 별도로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강의실 쓰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진행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당초에 우리 청사용역 구상을 했을 때 이제 이별관 신축 관련된 부분 한번 우리 의원님께 한번 같이 고민도 했었고요. 그리고 본청사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용역, 그 다음에 부족한 사무공간, 업무공간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됐었습니다. 근데 우리 직원분들이 그 업무공간 부족분에 대해서 사실은 마땅한 이 내에서는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죠. 네, 당연히. 나라 키움 예.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임대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간을 좀 활용해서 업무적인 공간과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 사실은 평생학습 관련된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간적인 부분 때문에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의원님 말씀 것처럼 2019년이지만 그 전에 한번 저희들이 이전을 해서 좀 공간적인 분들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어떠한 그 평생학습에 대한 그 욕구를 좀 해소하고자 이런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사 기본 구상 용역 결과물에 따른 공간적인 부분들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좀 활용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계획을 세웠던 말씀드리고요. 업무적인 공간과 함께 말씀하신 대로 공간으로, 국장님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청사층은 저희 수건 사업이고 네. 계획이라든지 취지라든지는 100번 이해해요. 네. 이해하는 부분이신데 그동안에 그 계속 나왔을 때도 추진이 어려웠던 상황에 지금 그런 상황에 저희 건물도 아닌 곳에 또 이렇게 단발성 소멸성으로 해서 월세 개념으로 또 들어가고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조금 그 뒤에가 뭐랄까요, 좀 보장되지 않는 곳으로 계속 지금 확충을 하신다는 자체가 이제 본 의원은 우려가 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네. 이 취지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요. 저희도 알고 저희보다 지금 더 재정 상태나 힘든 대덕구도 청사확충 하잖아요. 1,500 네, 들여서. 맞습니다. 네. 그렇게도 추진을 하는 상황에 그럼에도 거기라고 안 힘들겠어요. 근데 거기에 모든 거를 몰입을 하잖아요. 네. 거기 필요하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근데 저희는 이것저것 하는 거는 많고 결국은 우선순위가 뭔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냥 중간중간 소멸성 예산으로 해서 그걸로 해서 언제 어떻게 또 우리가 또 나올지도 모르는 불안정한 상황에 그런데 투자를 하니까 지금 그 부분을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예. 말씀. 그리고 지금 청사가 이제 한 어쨌든 외부 청사로 이전을 하시게 되면 3개 부서가 계획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예. 그 사이에 이제 어느 부서가 어떤 기준으로 언제부터 사용하실 건지 조금 논의된 부분이 있나요? 네, 논의는 했었습니다, 언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어느 부서를 지칭해서까지는 아직 결정을 못 내렸고요. 지금 평생교육과만 지금 평생학습관이 글로 이전하면서 평생교육과가 지금 이전하는 그런 계획은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말씀하셨던 한 3개 정도 과 정도가 지금 저희들이
업무 공간 부분들에 있어 저 공간적인 부분들을 지금 할애받아서 그쪽으로 좀 이전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아무래도 거리가 있고 또 신호등도 건너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서로 업무 연관성을 깊이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행정 최우선적으로 비효율이 고려하고 생길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거리상의 문제점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볼 때 그동안 늘 이제 수건 사업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온 자체가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할 땐 너무 졸속 추진이 아닌가. 전체적인 계획보다는 그냥 일단 하고 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조금 결은 다르지만 중구통 같은 경우도 아무 문제 없다고 했는데 지금 문제점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좀 우려가 돼서 좀 깊이 좀 살펴보시고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그리고 이거 하나는 자료인데요. 불용물품 아까 과장님께 살짝 이제 여쭤봤었는데 아, 네, 의원님. 용역 차량에서 이제 6대 매각 대금이 올려 있더라고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 저희 행자 쪽은 크게 이제 차량 매각이 크게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6대 그 차종별로 해가지고 좀 이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로 25페이지 공용 차량 구입 좀 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이 차량은 이제 차량이 이제 노후돼서 네네. 저번에 이제 추경 때도 이제 한번 언급됐던 예, 맞습니다. 얘기예요.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고용 차량 구입으로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형 승합차 버스 한 대하고 승용 한 대가 지금 이렇게 예산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교체 대상 그 버스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원 통근하고 지금 행사 지원용으로 쓰고 있고요. 예, 최초 등록일은 제가 13년도에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그 버스기도 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수리비가 부담적으로 좀 노후화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어서 내근연화 또한 지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 비용을 좀 올렸고요. 승용도 마찬가지, 최초 등록일은 2003년도산 되겠습니다. 소나타가 되겠고요. 이 부분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에 따른 그 수리 부담과 안전사고가 우려가 있어서 이번에 교체 비용으로 이렇게 2대를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추경에 올렸던 예산이었나요? 저 수리비 정리 추경에 올라와 있었죠? 예, 유지관리비 올라와 있는 행감 때 말씀하신 거. 그때 행감 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행감 때. 예, 예. 예. 그때 정비 금액이 453만 5천 원 예, 금액이 좀 금액이 크다고 있었죠? 말씀. 예. 수리비가 그러니까, 내용 연수가 이제 9년이에요. 2013년식이네. 네, 맞습니다, 원님. 그러면은 이제 내부연한이 이제 지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네. 이렇게 수리비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말고 교체하는 예산을 좀 몰리시지 그래서 추경 때. 이 교체 비용이 사실은 금액이 이 버스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한 2억 가까이 됩니다. 한 대당. 예,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계속 좀 수리하면서 썼던 건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러다 보니 수리비가 좀 지속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던 것도 또한 맞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비로소 좀 예산을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산이 좀 크다 보니까 2억 한 3억 가까이 돼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최대로 올리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예, 좀 이제 최대로 그러셨나요? 써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는데요. 좀 더 써본다고. 예, 근데 좀 더 써본다고 하다가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나왔어요. 너무 많이 나와서 도저히 이제 내후년도 한참 좀 지난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이번에 새롭게 교체하고자 예산을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차들이 간에 자꾸만 고장 오래 쓰면 이제 고장난 데만 자꾸만 나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확히 판단하셔가지고 네, 앞으로는 이거 빨리 이런 점은 바꿔야 되겠다. 예, 더 자지구레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네, 그래 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래요. 예, 이런 것들 잘 판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님. 예. 존경하는 우리 오한수 의원께서
이번에 토지정보과에서도 따로 예산이 있고 회계과에도 또 다른 예산이 있고 네네. 그걸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의원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것이 혹시 제2 청산이냐 이제 이런 식 이제 이렇게도 느껴지는 게 있어요. 네네. 근데 어떠한 조직이든 간에 특히 또 중구청 이게 얼마나 큰 조직입니까? 우리 네. 중구에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데인데 민원인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또 사업도 그렇고 같이 한 군데 네. 모여 있어서 같이 서로 공유하고 좀 일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도로 건너 떨어져 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거기에 이제 외청도 같이 모이고 네네. 이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신중하게 좀 생각 좀 하셔가지고 네. 저희들도 이 예산이 올라왔으니 신중하게 한번 다룰 거예요. 네, 의원님. 예. 설명자료 79쪽, 사업 명세서 272쪽 좀 볼게요. 네. 이제 본청 통신실 노후 보안 장비 교체 및 이 신규 설치에 대해서 예산이 좀 올렸죠. 네, 맞습니다, 의원님. 이제 산출 내역도 좀 보고 있고 그런데 네. 내용 영수 이제 조달청 고시를 좀 보면은 불용 결정 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된다. 네. 내용 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한다. 내용 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수리 한계가 초과되었거나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등 여기에 따른 에너지 절약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에는 처분할 수 있다. 네. 내고 연수가 이제 연한이 안 지났어도 네, 맞습니다, 의원님. 처분할 수가 있어요. 또 네. 내용 연수가 경과했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한다. 이렇게 또 네. 같이 복합해서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의원님.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공의 안전, 복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품의 경우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효율이 현저히 낮을 경우 내용 연수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네. 내고연서가 안 지났더라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품 경우는 내용 연수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처분할 수 있기도 하고 네. 내용 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예, 맞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본청 통신실 보안 장비 교체 및 신규 설치 예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할게요. 네, 의원님. 세부 내용을 보면은 노후 보안 장비 교체에 1억 8,534만 7천 네네, 원, 맞습니다. 신규 설치 장비에 7,386만 6천 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의원님. 이제 정보보안과 민원 담당자 보호 차원에서 이제 집행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제 본청 보안 장비는 2019년에 이제 도입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내용 연수 5년이 이제 경과해서 보안 취약점 또 이런 것이 노출되고 제조사 기술 지원 종료 또 부품이 이제 수급하기가 곤란하고 그런 예, 이유로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의원님. 기존 장비에서 별도의 이제 실제 어떤 장애나 보안 사고의 이제 징후가 이제 좀 있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게 그 통신보안 장비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 통신보안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사실은 통신 쪽에 관련된 보안 장치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용 연수를 좀 준수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안 취약점 같은 경우가 노출됐을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점이 많이 야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그 트래픽을 모니터링 하고 있는 그러한 그 방지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해킹 방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안이 발생은 안 했지만 노후 장비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용수도 지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보안 측면에서의 그 장비 교체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폭언 방지 ARS 시스템 좀 볼게요. 네네. 이제 이 설명 자료에는 전화민원 상담 시에 장시간 막 반복해서 이제 폭언을 막 계속하는 경우 민원이 네네. 15분 경과 시 종결한 후 20분 경과 시 종결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이게 돼 있어요. 네. 이 시스템은 1층 종합 민원실로 걸려오는 전화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구청 대표번호 타부서 행정 전화까지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네, 요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중구 전체 그 폭언 방지 AR 시스템이기 때문에 중구 전체를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체 해당됩니까? 네네. 두 번째로 이제 종결 기준이에요. 네. 폭언 여부와 이제 관계없이 네. 이제 통화하는 이제 전화 통화하는 시간이 15분, 20분을 넘으면은 네.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처럼 이제 읽히는데 네네. 실제로는 이제 상담 중에 심한 욕설 또 위협 이런 폭언이 발생할 경우 네.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상담 종료 안내가 나가고 반복될 경우 자동 종결되는 기능까지 좀 갖춰 있어요. 네, 지금 요 기능이 15분, 20분, 20분. 수동하는 거 자동으로 꺼지진 않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동으로 예를 들어서 시간이 경과됐다고 해서 꺼지진 않고요. 수동으로 이제 기속적인 폭언,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폭언 방지 ALS 시스템이기 때문에 통화를 하는 과정 속에 혹시 우리 그 민원 그 처리 과정 속에서 민원인께서 폭언이 기속적으로 계속되고 있거나 참기 어려운 부분들이 그 모욕적인 부분이 계속 나왔을 때는 저희가 수동으로 사실은 강제 종료를 하고는 있습니다. 아, 그렇게요? 예, 지금 자동으로 15분 했다 꺼지는 건 아닙니다, 언니. 굉장한 폭언을 하거나 하면은 민원인이 도저히 들을 수가 없어요. 네네. 네, 그럼 이제 끊으면 또 다시 또 오고 막 그러겠죠. 네, 맞습니다. 자, 개정된 이제 민원 이제 처리법 시행령을 한번 보면은 네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화를 계속할 수 있다는 네네. 취지가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폭언이 없는 정상적인 민원 제기가 20분 이상 이제 이루어진단 말이죠. 네. 이럴 경우 이 시스템이 일률적으로 전화를 끊어지는 상태가 있습니까? 그런 상태는 없습니다. 그런 상태는 없죠. 네네네. 예. 그런 상태는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악성 이제 민원으로부터 이제 직원들을 이제 보호하는 것이 꼭 필요해요. 네, 맞습니다. 또 반면에 정당한 민원인의 이제 표현 청원권이 부당하게 이제 제한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도입과 함께 어떤 상황에서도 통화를 종료를 할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는 또 예외적으로 통화를 이어가야 하는지, 네네. 이런 것은 민원 여건가와 협의해서 세부 가이드라인 또 직원 교육 계획을 한번 잘 세워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유수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열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예, 아마 그 예산서 설명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네. 그 우리 공용 차량 무상 대여 서비스 보듬과 관련해 갖고 좀 질의를 네,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예, 그
지난 한 해 첫 해 운영을 하셨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올 4월 달부터 도로 재정을 통해서 지금 공용 차량 무상 대여 서비스가 지금 신청을 받고 또 대여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여 실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총 신청이 11건이 신청이 들어와서 이용 승인이 지금 8건 이렇게 좀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게 언제 그 11월 25일 기준으로는 네, 총 43건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43건이 지금 진행이 됐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총 4대가 지금 현재 가용 차량으로 저희가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 규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 그 조례에 따라 저희들이 거기에 조례에 맞춰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차량 운행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월 평균 6대 정도? 그죠? 예, 4월 매주 달 해서 예, 했으니까 지금 제가 11월 기준으로 말씀을 43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예, 매주 매주 예, 정도 있다라고 보면 될 것 예, 같은데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원님. 네, 그럼 이제 43건이니까. 그 일을 하시면서 뭐 어려움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특별한 어려움은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저희들이 이 부분들이 당초에 이제 저희 회계과 부서에서 휴일날 이제 잠깐 근무하는 부분이 좀 생길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출고가 이제 휴일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이 나와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공용차 무상 서비스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쉬는 날 직원분께서 출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 그 세워두는 차량을 주말에 또 활용을 해서 맞습니다. 그 그러니까 무상 대여를 해주는데 네. 그러다 보면은 어떤 차량 뭐라고 그러죠? 그 기간이 좀 단축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네.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요? 지금 올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무래도 원님께서 이제 세워두지 않고 차량 4대가 이제 휴일에도 우리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차량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3건이고 승용차 2대, 승합차 1대 지금 이렇게 소형 화물차 1대인데 아직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혹시 차량에 뭐 유지에 문제가 있다든지 네, 관리가 좀 어렵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그 국민들의 어떤 반응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네. 아마 점차 사용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네.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 기사가 나왔던 네. 걸로 제가 예. 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예. 그래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차량을 점차 늘릴 계획을 갖고도 계시고요. 네네. 그렇다 치면은 보등과 관련된 그 사업에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그쪽에 좀 집중을 하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차량 유지하면서 이제 그 비용을 쓰시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공휴일에 출근한 직원들 같은 경우는 뭐 당 일찍이라든가 뭐 이런 형태로 해갖고 나가는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추가로 별도 사업 예산을 세우셔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주시면 어떤가 싶거든요. 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용차량 무상 대여 서비스가 지금 이제 조금 더 홍보가 되고 활성화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예산적인 부분들이 좀 분명히 수반되면 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 말씀드릴게요. 설명자료 95쪽 보시면은 네네. 우리 부서 운영 국내 여비 관련돼서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그 행정사무 경비 관련해 가지고 예. 예산 편성에 문제가 많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리고 있어요. 네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정도 거의 초창기부터 계속 반복돼서 네.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얘기를 했던 게 그 본청은 그 급량비, 시간의 수당 등 그런 쪽에 지출이 많고 네. 그다음에 그 출장에 대한 국내 여행비나 이런 거에 대한 건 굉장히 적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동사무소 쪽은 그 출장이나 이런 게 좀 많고 급량비라든가 시간의 수당 같은 게 적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네. 그러면은 그런 식이었던 거를 현실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네. 분명 예산 편성 부서에서도 그 담당 부서들과 협의를 하다 보면은 내용을 다 파악을 하셨을 텐데 네. 예산 편성할 때 보면은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그 여비 같은 경우도 3년 내 그 집행액을 보면은 500을 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리고 금년에도 며칠 전에 사회추경에서 예산 반납을 하셨고요. 네, 맞습니다. 그랬는데 또 이번에는 또 1,000만 원 넘게 예산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잔액이 발생될 거를 예상하면서 지금 예산 편성을 하신 거 아닌가요? 네, 지금 말씀하신 지출의 그 3년치 지출 내역을 본다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출장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3년치 지출 내역을 추결할 수는 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우리 보시면은 이제 전년 대비 현원이 좀 증가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그 예산 부서하고도, 예산 편성하는 부서하고도, 또 우리 사업 부서하고도 지금 사실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나 이제 급량비나 시간의 근무 수당, 그리고 국내협의 이런 것들은 각 부서별로 조금씩 차등을 두는 그런 시스템을 좀 도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원이 이런 부분들은 몇 명이나 증가가 되신 거죠? 지금 네. 결혼했다가 1명 증가했습니다, 의원님. 예, 그러면은 그게 집행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이 국내비를 포함한 아까 말씀해 주신 그 3가지 정도의 그러한 부분들은 예산 부서와 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도 조정이 받는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좀 하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체 행정국이 어떤 모든 거를 기획도 하고 또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국 맞으시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그 전년도 그다음에 3년 내 평균 집행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혹시 더 추가가 된다 그러면은 추경을 통해서 좀 예산을 요구하시는 게 우리 예산 운용에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심도 있게 한번 네. 좀 고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부서와 좀 더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수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육상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육상내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평생학습과하고 평생학습관 이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이게 임대료는 이게 지금 사업비 중에서 임대료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지금 회계과 예산만 가지고는 임대료는 포함 안 됐습니다. 포함 토지정보과 안된 쪽에 거죠? 네, 임대료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13억 8,800만 원 중에서 임대료가 2억 얼마라고 했나요? 예, 2억 좀 넘습니다. 예. 2억이 넘죠? 네. 1년에. 그러면 이게 13억 8천 한 16억 이상 들어가겠네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3억 8,800하고 2억 1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2억 한 부가세도 2억 임대료가 2억이면은 부가세도 10% 포함하면 2억 2천 그 정도 안 됩니까? 예, 소유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2억 2천만 원 아마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예산을 계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 예산은 이제 이거는 지금 임대료 지출은 다른 부서에서 하게 돼 있죠? 네, 다른 부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별도로 이제 편성이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이 건물이 준공된 지가 지금 이게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90년도 8월 달에 준공이 됐네요. 네네. 리모델링을 물론 했다고는 하는데 네. 좀 건축년도가 한 35년이 지나는 것 같은데 이게 단열 보호는 제대로 됐습니까 이게? 리모델링을 했다고 하더라도 단열 보호는 잘 안 됐을 것 같은데요. 이게? 네, 이제 리모델링은 저희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네. 그 관리 부서인 그 캠코 쪽에서 리모델링을 진행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아마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단열이라든지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네. 단열이라든지 그럴 것 또 같은데. 방수 뭐 이런 것들은 진행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네. 소방 시설도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시설비를 계상을 하는데 보니까 뭐 소화기 설치 같은 거는 한다고 지금 돼 있는데 네네. 스프링클러 설치돼 있습니까? 네, 저거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다 되어 있습니까? 네. 네.
이게 전체 1층서부터 보니까 층마다 100평이 조금씩 안 되거든요. 빠지고. 네, 그래서 맞습니다. 계단하고 엘리베이터를 빼고 나면은 평수가 또 훨씬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이거를 우리가 빌려서 예를 들어 한 10년을 썼다라고 이렇게 10년 동안 임대를 했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추계를 해보면은 아마 100억 이상 들어갈 것 같거든요. 우리가 사용하는데, 그랬을 시에는 차라리 이렇게 외부에 다른 건물을 사서 임대를 해서 시설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이쪽 별관을, 저쪽에 조립식으로 된 별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저기 평통 사무실 쓰는 쪽에 네. 그쪽을 차라리 그냥 지난번에 계획했듯이 그쪽을 헐어내고 다시 신축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이게? 그리고 여러 가지 더군다나 이거는 지금 네. 거리가 여기서 보니까 거진 한 1km 정도 이렇게 떨어진 것으로 대충 잡아서 보이는데, 공무원들이 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동 시간이라든가 또 한여름 폭염 때라든가 한겨울 이게 동절기 때 특히 이게 본청에 자주 왔다 갔다 하고 또 회기가 열리면 의회에 또 자주 왔다 갔다 하고 해야 될 텐데, 이게 그런 이동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게 과연 행정에 효율성이 있을 것인가,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또 이게 과연 비용 대비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도 안 들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신청사 계획을 여러 군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청사라든가 아니면은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신청사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쪽에다가 건축비를 좀 더 투자를 해서 평생학습관을 그쪽으로 신축을 할 때 층수를 더 높여서라도 올리는 것이 낫지 않나. 왜냐면 어차피 나라 규모로 옮기면 임대면은 언젠가는 우리가 그걸 매입을 하더라도 이 거리상 너무 이게 시간상이라든가 이런 게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거기다가 저게 비용도 많이 들어갈 테고, 지금 우리가 이게 업무 공간 시설 사용 계획도 보니까 6, 7, 8층은 그냥 업무 공간 및 관련 시설 등, 3계층은 좀 이렇게 돼 있거든요. 확실하게 뭐를 쓰겠다는 계획도 없네요, 지금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 내에서 저희들이 부서 배치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검토 중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을 못 졌기 때문에 평생교육과 하나는 부서만 갈 걸로 지금 계획이 현재까지는 확실한 건 평생교육과가 평생교육과 지원이 네. 몇 분입니까? 근무 인원이? 10분인가? 14분 정도 되는 그렇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분인데 지금 현재 사무실이 비좁아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집니까? 아니 이제 그 평생교육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이 이전에 대한 부분들과 함께 그 주간 부서인 평생교육과 가는 걸로 지금 일단 결정은 됐고요. 다른 부서들도 지금 사실은 조직 연계성을 좀 잘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하시는 거리에 분명히 한계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 있는 청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업무 공간이 현재 시점에서 현 청사 내에서는 도저히 업무 공간에 대한 부분들이 협소함을 벗어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외부 청사를 통한 그 이제 국장님, 공간 확보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이게 있습니다. 시설비 네. 같은 것도 지금 13억 8,8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건 다 소모성 아니겠습니까? 한번 설치해 놓으면은 예를 들어 5년 있다가 우리가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이건 다 철거하는데 철거 비용도 이만큼 또 들어갑니다. 철거를 다 해주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과연 저 건물을 우리가 임차를 해서 옮기는 것이 효율성이 있는지, 이건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더군다나 3계층을 지금 아직까지는 뭐를 이용할 건가 계획도 없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저 한 건물 저 정도 지하 1층 지상 8층 정도 되면은 저 한 달에 유지 관리비도, 여기는 지금 대충 뽑아놨지만 제3별관을 비교를 해서 뽑았지만은 그거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그건 비교를 할 수가 없을 정도에 더 많이 들어갈 거라는 거 예측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우리가 안 그래도 재정이 그렇게 넉넉치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자꾸 여기저기 벌려놓으면은 나중에 뒷수습하는 것도 이게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어차피 우리가 여기 본 청사를 새로 신축할 계획이 아직 없다고 한다면은 저쪽 별관 쪽을 차라리
헐어내고 이쪽은 상업지역이니까 층수를 용적률이 높으니까 그냥 신축을 해서 더 올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과거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저쪽에 평생학습관을 새로 저쪽에 별관을 신축을 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방법도 그때 구상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도 구상을 했었고 또 의원님들 의견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제 청사 구상 기본 용역을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다 의원님께 이제 한번 좀 자문도 받고 네. 소통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부분 또한 예산 반영이 좀 어려웠고 의원님들의 의견이 좀 많이 지금 다른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거는 평생학습관이 물론 지금 현재 건물이 오래되고 낡고 복잡하고 좁다는 건 뭐 누구든지 다 인정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대흥동 청사하고 중국문화원입니다. 사실은 평생학습관 중요한 건. 네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대흥동 주민들 전체의 편익이 우선이지 평생학습관이 우선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않겠어요? 대흥동 동청사가 더 지금 시급하다고 우리는 보고 있고 지금 전국에 어딜 가봐도 문화원이 저런 데가 없어요. 문화원이 아니 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원이 저게 문화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부에서 누가 오는 분들이 저게 우리 중국 문화원입니다 하면은 우리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거를? 물론 평생학습관이 네.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은 우선순위를 따져볼 때는 대흥동 동청사가 더 지금 시급하죠. 예, 동청사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원님 말씀하처럼 네 사실은 많이 낡고 좀 협소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리고 그걸 복합적으로 세 개를 통틀어도 아니면 그 자리에다 지금 그 자리가 상업지역이고 평수가 크니까 거기다가 차라리 신축을 해서 동청사, 문화원, 평생학습 같이 넣는 계획도 차라리 오히려 그게 낫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자꾸 여기저기다 벌려서 이렇게 하고 삼계층은 아직 확실한 계획서도 없고 여기 보니까 지금 업무 배치도 마찬가지예요. 1층에 뭐 공간마루, 주민소통, 뭐 북카페, 뭐 균형마루, 부엌마루, 성장마루. 이거 성장마루 뭐 지식마루도 있고 성장마루도 있고 균형마루 있고 부엌마루 있고. 이 강의실 이름이 의원님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좀 이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이게 의원님 지금 이게 프로그램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하루 종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 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공간을 넓게 해서 나중에 뭘 하겠다는 계획인지도 이게 도대체 이거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평생학습관이 지금 대흥동 아니 본인은 행정복지센터 옆에 모르는 거 아니고 예, 다 알고 계시는 다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1층서부터 전층을 다 구석구석 다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네네. 근데 지금 시급한 것이 평생학습관이 더 중요하냐 이거죠.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그렇지 의원님, 않지 않습니까? 매달 가면은 또 우리 단체장님 동 순방할 때 갈 때마다 그 동 주민들 민원이 제일 큰 게 동청사 아니에요. 네네 맞습니다. 과거에 김환 청장님 계실 때는 땅만 부지만 있으면 아무 때나 사겠다라고 약속까지 했었는데 그분이 중도에 이제 그렇게 되시다 보니까 약속을 못 지키셨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일 시급한 게 우리는 동청사라고 보거든요. 네, 의원님 주민들이 동청사 복합공간을 마련함으로써 평생학습관 이상의 효율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왜 자꾸 이렇게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래서. 동청사 관련돼서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 확보부터 시작해서 동청사 이전 부지 마련도 사실은 아니 지금 그 자리에다 네. 신청을 해도 되잖아요. 계획을 세우면은 왜 안 됩니까? 석회동 같은 경우도 그 자리에다 청사를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러면 왜 안 문화원 됩니까 그게? 네, 문화원 관련된 부분도 함께 고민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간적인 부분들을 지금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문화원하고 대흥동 행정복지센터가 함께 쓰고 있는 그 건물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문화원 이전도 사실은 여러 가지 검토가 됐었고요. 또 대흥동 관련된 부분들은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한두 해입니까? 검토한 지가 이게 문화원하고 대흥동 동청사 검토한 지가 한두 해입니까 지금?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청사 이전 문제는 동청사 관련대로도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요 관계는 사실은 자, 청사 관련된 내용이 국장님 본청사 자꾸 공간이 그런 좀 설명을 협소다 듣고자 보니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보세요. 평생학습관 옮기고 동청사 신축하고 문화원도 신축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뭔가 이런 걸 할 때는 그럼 동청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원은 어떻게 하겠습니다. 안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만 주제로만 자꾸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 의회에서 옳다고 하겠습니까? 아니요, 그 동청사 관련돼서는 별도로 저희가 우선순위를 지금
작성을 해서 최소한 그 아니, 가장 그러니까 협소하다고 느껴지는 동청사를 우선적으로 지금 부지학 부분에서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사에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님 그 우선순위를 꼭 지금 단정해서 말씀드리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도 그 전부터 계속 사실은 공간적인 부분에 대한 분들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근데 저희들 공간 확보가 어려워 사실은 지속적으로 지금 딜레이했던 거고요. 이번에 이 공간을 확보하면서 평생학습관에 대한 비록 아까 오한수님이 말씀하신 2019년도에 사실은 뉴비리지 공간 속에 있지만 우선적으로 평생학습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해소 차원에서 지금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공간이 3군데가 지금 현재 아직 좀 미정이라는 부분들은 이미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논의는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확정을 못 줘 사실은 이 공간에 적어 놓은 것이지 전혀 계획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의원님. 네, 그리고 아니, 저 건물이 네. 대형동에 위치를 했다거나 한다면은 문화원 또 동청사를 이렇게 옮길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죠. 근데 여기는 선화동 나라키움 건물은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 임대를 하는 거고 평생학습관을 집어넣는 것은 명분 때문에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지금? 평생학습관 지금 있는 사무실 왜 어떻습니까? 직원 숫자도 많지도 않은데 공간이. 원님 그럼 업무 효율성을 따져도 직원들이 여기를 1km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아집니까? 여기 장소가 좀 조금은 비좁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업무 효율성이 높겠습니다. 물론 업무 효율성을 봐서는 그렇습니다, 의원님.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 부족에 따른 우리 직원분들이 어려움도 지금 사실은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조직이 좀 개편되면서 공간이 부족해서 사실 좁은 공간에서 사실은 우리 직원분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공무원 숫자가 증원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과를 쪼갰을 뿐해서 칸막이를 했을 뿐이지 인원이 늘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대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조직이 늘어난다는 것은 공간적인 확보가 좀 필요한 분이 있습니다, 의원님. 네. 인원 자체가 늘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직원들 숫자가 인원이 늘지 않지만 의원님 과가 늘어나고 국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또 공간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 사람 숫자가 안 늘었다고만 말씀드리면 좀 이 부분은 명분에서 좀 약하다. 뭔가 이게 8층까지 다 쓰겠으면 8층까지 다 쓰겠다는 계획서가 제대로 있다던가 해야 되는데 앞으로 계획을 잡겠다, 추후에 하겠다. 그건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내용이 다 나와 있고요. 이 업무 공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만 지금 예산이 100% 지금 구비로 지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해마다 또 건물 유지비라든가 관리비가 또 계속 들어가야 될 테고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 지출계획서를 봤어요. 네네. 청소 및 방역 용역비 상주 청소 관리 2명 이거 얼마입니까? 1,430만 원. 한 달에 14만 3천 원씩 2인. 상주 청소 관리가 2명인데 2인. 한 달에 14만 3천 원. 상주하면서 청소 8계층을 지하 1층서부터 8층까지 청소를 해야 되는 사람이 2명인데 이게 한 달에 14만 3천 원씩 주고 10달을 써갖고 이게 청소가 됩니까 이게? 누가 14만 3천 원씩 받고 두 사람이면은 한 7만 1,500원씩인데 한 달에 7만 1,500원 받고 누가 와서 청소해 줍니까? 아니 요 산출은 전부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아서 청소 용역업체에 받아서 지금 진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지하 1층서부터 8층까지 청소를 하는데 그래 10달 동안 한 달에 한 사람이 1,400 7만 1,500원씩 받습니까 이게? 1,400인데요, 의원님. 1,400만 원이잖아 여기 지금 10달 1,400원 10개월 동안 1,400만 원. 네, 10개월도 1,400이 되겠습니다. 그 10개월 동안 두 사람이 1,400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씩입니까 한 명에? 그 사람하고 이거 어떻게 청소를 해줍니까? 8계층을 9개 지하까지 9계층인데 면적이 이게 몇 평인데 어떻게 이거 청소비가 됩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 이거 청소를 한다고 견적을 넣습니까 이렇게? 의원님 아니 어떻게 그래 1,430만 원 가지고 10달을 청소를 해줘 두 사람이 상주를 하면서 인건비가 됩니까 이게? 의원님 말씀해 주시는 그 1,400만 원에 대한 청소 용역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업체 줄여놓고서 이게 어떻게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게? 더구나 여기 상주 청소관리 2명이라고 했잖아요. 상주를 한다고. 네네. 가능합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청소 용역 업체를 통한 견적서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1,400만 원을 가지고 저희 지금 의원님께서는 아무리 계속 견적을 청소 업체한테 견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옵니까? 이게 10개월에 1,430만 원이에요. 한 달에 그럼 한 달에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예? 143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71만 5천 원씩 받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상주하면서 그 사람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8계층을 청소를 하는데 9계층이죠. 지하까지 하면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단은 줄여서 일단 이전을 해놓고 그 다음부터 사무관리비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또 추가 요구를 하고 추경에 또 요구할 거 아닙니까? 의원님 그렇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그 드린 자료를 보면은 외부 청사 및 방역 용역비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430만 원 곱하기 지금 10개월로 돼 있고요. 정확한 금액은 1억 4,300만 원이 좀 되겠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청사 및 방역 용역비가 지금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드렸고,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청사 용역 업체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지금 산출 기초를 마련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의원님 그 사실은 요 청사 외부 청사 공간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의원님께서 거리감 문제 말씀하셨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그 업무 공간 확보 차원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대안을 많이 좀 마련을 해서 의원님과 소통을 했지만 단기적인 부분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청사 용역 기본 구상 용역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대안이 있었지만 그 또한 그 의원 소통 과정에서 어려움이 좀 있었다는 부분도 의원님께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캠코라는 그러한 관리 기관에 있는 나르키움 산화동 센터를 통해서 산화동 건물을 통해서 저희가 직원들의 업무 공간과 함께 불균형 해소가 되어 있는 그러한 그 부서 사무 공간을 해소하고자 지금 외부청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생학습과는 그 전부터 사실은 계속적으로 공간적인 협소 때문에 우리 주민분들께서도 프로그램 진행이라든지 교육 진행이 너무 어렵다라는 지속적인 좀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해소 차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시는 거를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라고 분명히 본인이 아까 얘기를 했죠. 네네. 예,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닌데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어떤 사업이 우선순위 사업이냐를 우리는 구분을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의회 입장에서. 이거하고 동청사라든지 문화원하고는 사실은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은 우선순위를 정했을 때 과연 몇십 년, 40년 이상이 넘은 동청사가 신축이 우선인지 평생학습관 이전이 우선인지는 우리가 분명히 선언을 구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동청사 이전은 이전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네. 이 평생학습관을 옮기려고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럼 동청사라든가 중국문화원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을 가져가서 의원들을 설득을 하려고 해야지 이게 이해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계획도 없이 무조건 평생학습관을 먼저 옮기겠다. 8층이나 되는 건물을 임대를 해서 이렇게 한 번에 돈을 10한 6, 7억씩 쓰겠다. 이거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동청사하고 문화원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세부 내역서를 가져오셔야죠. 아니 그 동청사 관련돼서는 저희가 별도 계획을 좀 수립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별도 나오면 저희가 내역서를 같이 첨부를 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장초에 청사 기본 구상 용역 보고 내에서도 동청사 관련된 분들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의원님. 네, 그래서 국장님 충분한 설명은 됐고요. 어쨌든 그 정도 설명을 해주셨으면은 뭐 저 본의원뿐만이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다 그 부분에 이해를 하셨을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뭐 여기서 논란을 한다고 해결될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우리 본의원이 더 심도 있게 좀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답변하시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육상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국장님, 저 네. 좀 짚어볼게요. 그 설명자료 47페이지 우리 그 주차 라인 제도세 가는 거 있죠? 네, 의원님. 이거는 그 본의원이 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드렸던 부분, 그 신재생 에너지법 네, 맞습니다. 관련돼서 네. 이게 저희들 예외 대상으로 빠질 수 있나요? 아직 그 세부 지침이 내려지 않아서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외가 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
네. 이것도 결국은 만약에 이제 그게 하게 되면 매몰 비용으로 될 수가 있잖아요. 전체가 매몰 비용보다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그 그러니까 규정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다 해당되는 보면은 게 네. 선별과는 예외가 될 것 같은데 네네. 본관동은 만약에 그 지침에 따르면 네. 지금 태양광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차장에. 지금으로 봐서는 해야 되는 거로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음. 관련 법규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대상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의무 대상이 맞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회차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좀 판단할 문제가 좀 있습니다, 원님. 근데 네. 좀 세부 지침이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외가 되는 부분이 얼마큼 되는지 또 과연 우리 그 본관동 후정에 있는 주차 공간이 어느 정도가 지금 낼지는 좀 정확한 판단은 좀 하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도색 보수공사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와 맞물려서 가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세부 지침이 안 내려와서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제도색 보수공사는 사실은 워낙 살펴주시고요. 예. 그 옆에 48페이지에 소화기 구입 하나 제가 이제 이 앞전에 네네. 재난안전과에 이제 그 저소득층에 소화기를 구매해 주는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의원님. 이게 단가가 4만 원씩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의원님. 가정에 지원을 해주는데 단가가 125세대를 지원해 주는데 네. 단가가 4만 원이에요. 보니까 이제 그거는 경보 장치까지 이제 그 예, 예.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네. 이제 자치분권과의 석교동에서 예. 동사업으로 올라왔는데 네. 독거노인 가족에 그냥 소화기만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네. 25,000원씩 1200세대를 지원을 해줍니다. 네네. 근데 이제 회계과는 이제 본청사에 이 소화기만 구입하는데 20개 구입하는데 단가가 또 2만 원씩이에요. 제가 이제 그 각 실과들 국별로 묶어서 단가를 보면은 네. 이 선뜻 이게 이 소화기나 지금 석교동의 가정용으로 지원하는 소화기를 봤을 때 비슷한 소화기 같은데 차이가 큰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정확하게 소화기 그 종류가 좀 있는 건 알고는 있지만 네. 지금 단가의 지금 부분들은 한번 저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1200세대나 하는데 25,000원씩 하는데 20개 사는데도 단가가 2만 원이면 이게 대량 구매할 경우에는 단가가 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고 네네. 재난안전과에서 저소득층의 이제 화재 예방 때문에 예. 이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는 그 경보형 감지기를 같이 해준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왜냐면 석교동에서 만약에 독거노인들 그 화재 오염들 때문에 이 해준다고 하면은 지금 재난안전과에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이제 그 뭐 회계과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그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 소화기가 나와서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물품이나 이런 것들의 사양이라든가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 과끼리 좀 협의를 좀 해서 네. 좀 더 하나는 저소득층, 독거노인 내내 같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왕이면 좀 더 시설이 나은 쪽으로 좀 더 세심한 쪽으로 비용을 좀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잖아요. 네네. 그런 쪽에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끌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 설명 자료에 91페이지에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인건비가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의원님. 이게 이제 3월 달부터 통합 돌봄 때문에 이제 국비하고 구비하고 반반씩 해서 이제 6개월 지원해 주는 거죠. 한시적으로. 네, 맞습니다, 의원님. 저희들이 12명이 배정이 됐어요. 네,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12명 지금 현재 저희 신청한 가내셨습니다. 인원이에요, 아니면 최대 수치예요? 아닙니다. 최대 수치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돌봄 관련 인건비는 저희들이 이제 요청 인원 더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12명이 간 내시된 됐는데, 것은 네. 지금 인건비가 6개월 인건비가 1억 9,800만 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한 분당 네. 6개월 동안 1,650만 원, 월 275만 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분들을 이게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정규직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돌봄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해당 부서와
또 이제 보건복지부라든지 대전시청에서 지금 협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내려오면 사실은 이제 통합돌봄이 시행이 되면서 전담 공무원 인력 충원에 대한 인건비 한시 지원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그 275만 원이면은 네. 정규직으로 지금 들어오실 수 있는 지역이 같아요. 락급만 해도 5,624만 원인데 연봉이. 지금 정규직이면은 지금 물론 직렬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구급 공무원으로 일단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걸로 저는 알고 그럼 있습니다. 이분에 따른 이 수당 같은 게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아, 수당 같은 건 아닙니다. 원님. 제가 그럼 알기로는 그거 따로 예산 세우셨어요? 이분들에 대한 거? 지금 일단은 세출 쪽에 세우는 요 부분들은 일단은 국비 내려온 부분에 대한 매칭 사업 그 부분만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예산은 안 세운 거예요? 지금 아직은 하반기 채용이라?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은 그 국비 지원 내시된 것만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되면 12명 저희들 이거 내년도에 예산 지원 안 될 확률 많은 거 아시죠? 지금 한시 지원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원님. 그죠? 네. 그럼 내년에 이제 저희 정원으로 다 해가지고 저희들 인건비에 이분들 다 포함이 시켜야 되는 거죠, 12명. 네, 이제 정원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부서와 또 검토가 필요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그러면은 지원 안 되면 이분들 그러면은 퇴사 처리하셔야 돼요?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정원 우리가 관련된 12명을 다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원이 되든 안 되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충원 관련된 인건비 한시 지원에 내려온 12명의 인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4시가 된 부분들에 대해서만 잡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더 사실은 상급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통합돌봄 관련된 인건비 관련된 요청 내용과 저희들이 요구했던 내용과 내려왔던 내시된 숫자가 좀 다릅니다, 원님. 네. 아니 이 숫자가 다른데 어쨌든 12명이 됐으니 7월 네. 달부터 12명 채용을 하실 거 아니냐 이거죠. 네, 지금 요 인건비 지원된 12명은 최소한 지금 저희들은 채용할 계획이 있다고 채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데 네. 정규직으로 하시느냐 아니면 6개월만 쓰고 지금 한시적으로 정규직이라고 쓰시냐.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님.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하면은 내년도에 이 12명 우리 정원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지금 숫자 때문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죠? 12명은 당연히 당연히 채용하면 우리가 이제 들어와야 됩니다. 안고 네.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들 이 12명을 안게 되면은 네. 내년에 이제 이분들 어디에 배치를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말씀하신 통합돌봄에 대한 전담 공무원으로 지금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업부서와 함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구체적으로 아까 직렬도 사실은 구분이 지금 아직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부분들이 같은 좀 세부적으로 나와야 될 것 경우는 같습니다. 이제 이 네. 통합돌봄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게 네. 통일이 안 되고 세 개 과로 나눠져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일부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아직 통합돌봄은 지금 통합돌봄 팀에서 지금 사실은 통합돌봄 팀에 12명을 다 넣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업무가 지금 저희들 대전역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중구 온마음돌봄 사업, 사회복지과의 의료재가 급여 사업 이게 지금 건보공단하고 협업형으로 하는 통합돌봄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되는 사업인데 네네. 통합돌봄 팀이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사업이 그쪽으로 다 정리가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그렇지만 총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님. 총괄하는 네. 부서로 이 분들을 다 배치를 하실 생각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님. 네. 아니죠.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원님. 어떻게 배치할 거? 아니 저희들이 예. 인력 계획을 세워서 행안부에 제출을 할 때는 이 통합돌봄 관련 업무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제 인력을 뽑으셨을 거고 네, 그러면은 그 부서마다 필요한 인원이 있었을 거고 거기에 배치를 해야 되는 게 그런 식으로 아니고 그냥 통합돌봄에서 그냥 뭐 20명 필요하다 해서 20명 올리고 거기서 12명 됐으니까 12명은 저희 구 전체에서 통합돌봄이라는 그 통합 시행이 되면서 이번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그 법에 따라서 통합돌봄에 대한 확충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원이 지금 말씀하신 통합돌봄 팀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 필요한 통합돌봄이 필요한 곳에 배치가 돼서 운영할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네. 그 기존에 하고 있는 그 실과들도 있잖아요. 통합돌봄팀도 있고. 그러니까 그 실과들에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안 하셨냐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요조사라고 말씀하시는 그 통합돌봄에 필요한 인원은 지금 이미 해당 부서에서 사실은 시와 보건복지부와 협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여기 12명에 대한 인원은 아까 국고보조금이 내려온 인원을 말씀드렸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 12명을 어떻게 배치하실 건가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없어요. 그건 사업부서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 직렬도 구분이 안 돼 있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배치 관련된 부분들의 저희 정규직을 뽑으려면 어느 직렬에서 사회복 직렬에 갈지 아니면 또 혹시 필요한 다른 또 직렬이 있으면 그 직렬에 따라서 지금 현재 채용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이게 때문에 거의 사회복지 직렬에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동해 보면 또 간호직들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네,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다른 직렬도 함께 고민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대로 한번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청사 관련돼서 이제 의원님들 여러 의견이 있는데 네네. 저희들 청사 그 법률상 행안부에서 저희들 인구수 했을 때 기준 면적이 있죠. 네, 있습니다, 의원님. 어느 정도 되죠? 우리가 14,000. 14,000이죠? 예. 14,000 14,000 정도 되는 걸로. 14,000이고 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게 12,671평방미터 그 정도 되죠. 지금 그 정도 되는 거죠. 말씀하신. 그죠? 네, 지금 그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저희 이별관을 증축을 하시면서 왜 3층으로 하시냐 했더니 5층으로 옆에랑 맞춰서 올리자 했더니 청사 면적이 오버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기준 청사 면적이 있습니다, 의원님.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그럼 것 지금 같습니다. 저 나라 키움을 만약에 우리가 임대를 했을 때 네. 청사 면적 기준에 오버되지 않아요? 충족이 돼요? 예, 지금 말씀하신 주민 편의시설은 또 그 청사 면적에는 제외되는 면적이 좀 있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청사 면적에는 오버되진 않습니다. 그 안에 들어와요? 네. 그러면 2개층 정도를 지금 빼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보면은 네, 지금 2개씩 정도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편의시설로 빠지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해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